일요일 날 뵙던 분을 왜 안 오시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전효옥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뭘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지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회고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가처분 금지 신청 받아들인 거.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네, 벌금도 내야 되고요. 어허.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나 이 회고록을 쓰면 사실은 말썽이나 혹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나. 또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왜 이렇게 쓰고자 하는가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옛날 얘기를 폭로하면서 또 언론의 네. 중심에 딱 나타나고. 그렇죠. 어허. 네. 진짜 왜 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네, 학자들은.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그 시니어 부시 대통령도 제가 그분 자서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50 넘어갖고 자서전을 썼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50이 넘으면은 자서전을 쓰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이제 시달리는데 자기도 그 충동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쓰게 됐다. 이러면서 자신이 이제 뭐 CIA의 그 국장 하던 시절 또는 뭐 주중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통령 시절에 그 경험 이런 거를 썼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서전 중에 하나죠. 쓰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욕구가 있대는데 그거를 유혹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회고록 한두 권 안 쓴 사람 없죠. 정말 없어요. 대통령 되면 네. 100% 쓰더라고. 100% 쓰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 앞에 이제 역사의 중심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가 비껴난 거에 대한 그 허전함과 그 자신에 대한 자기애를 이기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억울해서 쓴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죠. 다 몰라주고. 역사는 왜 나를 몰라주지. 그리고 그자가 진짜 더 나쁜 놈이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예전에 그 박철원 회고록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고수 다 까버렸어 그냥. 거의 그 복수혈전 극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YS가 쓴 이제 뭐 자서전에서는 왜 자기의 길을 엄청나게 살렸고 내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예. 그 IMF 이거 빼놓고는 잘했는데 그게 다였었는데. 그렇죠. 하나에 뭐 이렇게 그 해체시킨 거라든가 이런 건 잘했죠. 그다음에 금융 실명제라든가 그럼요. 정말 잘했죠. YS처럼 어떤 점에서는 매우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저돌적인 분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걸 했던 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셨죠. 그리고 소통도 잘하신 분이었죠. 굉장히 담백한 분이었어요. 저는 생전에 여러 차례 뵀는데 기자 네. 시절에. 국회의원 기자로. 돼서도 여러 차례 이제 그 댁에 가서 칼국수도 먹어보고. 예. 근데 이제 정말 기도를 오래 하시는 거 빼놓고는 참 그 국수 다 불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시면서 본인과 나라와 뭐 여기 계신 아무개 다 이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으로 우리 맹순이가 꼭 그 건강을 찾게 애청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내가 통치 자금 3천억을 그대로 넘겼다. 근데 이제 YS는 무슨 소리냐. 일전 땡전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래서 펄쩍 뛰고 하여튼 그 자서전은 이제 회고록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미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 전두환 회고록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근데 심했어요. 근데 일단 그 얘기는 우리가 또 하고요. 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총리라든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이 또 회고록을 내요. 예.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버나요? 그럼요.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회고록을 써가지고 뭐 1,000억 원 가까운 인세를 받았고 그 힐러리 클린턴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그 물론 재판 소송도 그때 소송비도 많이 들었지만 빚 갚는 데 쓴다 이런 비난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영미권은 영어가 기본 베이스라서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세가 뭐 1,000억 원에 가까울 정도의 인세를 받았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세계에 뿌리기 위해서 영어로 낸다고 그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회고록에
외국의 케이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재밌는 내용이 많다면서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부시 대통령 예를 들었는데 그 시니어 부시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유머러스함과 솔직함이 있을 때 우리가 독자들이 재밌다고 느끼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공직은 뭐였느냐. 근데 부통령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CIA 국장이었던 거다. 오히려 부통령 청문회를 할 때는 뭐 그런 걸 의심의 눈길로 보고 뭐 정보를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국가의 안위와 보안을 위해서 일했던 CIA 국장 시절이 나의 발전이었고 또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매우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그 대신에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의논을 하러 찾아온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무척 또 아주 이런 그 인간적이고 소탈한 측면이 굉장히 있네요. 소탈했죠. 그리고 대통령 물러난 데도 워낙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의 갤러리로도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고 박세리 그 한참 날릴 때 예. 그리고 이 스캔스쿠버도 이제 했었고요. 스카이다이빙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이다이빙. 예. 그만큼 아주 정열적이고 보기와 달리 야, 그 나이가 들면 스카이다이빙을 위험하다고 그 권하지 않는데. 근데 그만큼 체력이 좋았고 그 다음엔 또 이제 뭐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해갖고 쓰러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역시 그렇게 막 그 열정적인 운동하는 모습을 보인 건 자신의 그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공직에 있을 때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 왔었어요. 그래서 네. 일본 왕하고 국왕하고 같이 만찬을 하다가 뭐 과로 때문인지 약간 토하면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인기가 좀 많이 내려갔죠. 지지도가. 왜냐하면은 대통령 국가 건강 중요한 원수는 거니까. 건강은 중요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더 막 그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더 그랬던 게 쇼오프하는. 아닌가. 이거는 제 그 해석입니다. 네, 네, 네. 근데 그 자서전 내용에 네. 그런 걸 다 쓰나요? 다 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앞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왜곡이 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예. 그 판단이죠. 1권이죠. 1권. 3권 중에.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주요한 거를 보면은 일단 북한군이 5.18 민주항쟁에 개입했다. 그다음에 왜 헬기 그러셨어요, 근데?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사살은 없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그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예. 객관적으로 다 입증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그 우파의 많은 지식인이나 언론인들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 거예요. 심지어 조갑재 씨까지. 그분은 사실 기자로서는 매우 훌륭한 기자였습니다. 그럼, 당시에 예. 국제신문에 있을 때 오히려 그분은 이제 좌파 기자라는 비난까지 받았을 맞았어요. 정도고 예. 5.18 그 민주항쟁을 그 취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신문사에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표내고 가서 취재했던 분이에요. 아, 대단하신 분이었었네. 그럼요. 네, 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도 네. 한때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그랬죠. 근데 네. 왜 느닷없이 회고록 그냥 누가 그랬다 회고록 자기가 안 쓴 거 아니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자신이 쓰지 않죠. 대피를 시키죠. 아, 그래서 고스트라이터가 쓰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SBS 그 국민 면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선 주자 5명하고 예. 이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당신이 쓴 자서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온다. 어허.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래요? 진짜냐고.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런 거 쓴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페이지를 이제 나중에 뭐 보좌관이 와갖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부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서전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모 분이 쓰신 거는 장안에 파다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어떻게 검사는 해야지 자기가 말해준 거를 정확하게 옮겼다고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실망도 했고. 예.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요즘은 네. 회고록도 대담 작가들이 네.
대담 작가들이 한 일주일 인터뷰에서 그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걸 밝히죠. 그래서 그렇죠. 회고록 끝부분에 뭐 이 책을 쓰는데 많은 영감과 지원과 성원을 해준 아무개 씨에게 고맙다. 이러면 그 사람이 썼다는 얘기예요. 아, 나 그걸 왜 쓰나 그랬어요. 그렇죠. 미안하니까. 어. 근데 뭐 이제 직접 쓴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윈스턴 처칠이에요. 아. 네, 자서전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 전쟁 야. 얘기를 굉장히 그 방대한 볼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8권으로 나왔어요. 진짜 본인이 쓴 거예요? 네. 처칠은 매우 다재다능한 인간이었어요. 그림도 잘 그렸고 그다음에 처칠이 사실은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이제 뭐 군대에서 쫓겨난 일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상명하복을 이게 불복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처칠이 그때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신문사에다가 연재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야, 워낙에 글을 썼던 분이었구나. 대단히 훌륭한 저기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예. 그때 노벨상 그 문학상 노벨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준 그 위원회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제2차 세계 대전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 매우 정확한 증언,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매우 훌륭한 예의를 보여준 작품이기에 수상을 결정했다. 전 작가님 말씀드리니까 네. 책을 별로 안 보는 저도 꼭 보고 싶네.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돼야죠. 아, 꿈이 있는데 왜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되라. 꿈이 있는데 왜 책을 안 아, 읽으세요? 요즘은요. 네. 책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무슨 책 보세요? 아니 요즘은 방송하느라고 책을 많이 봐요. 읽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이 인간의 이제 회고록이라는 거는 특히 정치인의 회고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예. 처칠처럼 객관적이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대부분의 정치인의 회고록은 인간의 일기장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일본 기자인데 제가 일기를 열심히 써요. 그때 저를 막 비웃으면서 아니 전용욱 씨는 평소에도 나한테 막 짓궂은 농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기장에다가 그런 농담을 쓰냐고. 그래서 자기는 일기를 안 쓰는 게 하도 평소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오. 일기장까지 거짓말을 쓰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너무 솔직하시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자신의 일기장이라는 거잖아요. 아, 너는 와. 훌륭해. 조금만 하면은 성취할 수 있어. 내일은 좋아질 거야.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한 거는 네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일기장에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거짓말인 경우가 많죠. 나중에 그 일기장 묶어서 자서전을 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일기장은 내 개인에 대한 거짓말이지만은 이런 정치인의 회고록 같은 거는 대국민 사기극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쓰려면은 본인이 쓰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일기장답지 않게 예. 정말 한번 나를 발가벗기고 나를 반성하고 이런 이제 회고록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곳이 일기장이다. 네, 아까 그 전두환 회고록. 네. 아 근데 왜 썼대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전두환 계속 글을 쓰시고 그러니까 기자 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썼는지. 제가 사실 그 책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읽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너무 두꺼워요 세 권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50 쪽에 있는 분들도 몇 분을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도 나름 훌륭한 분들도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 독재를 쓰러뜨렸을 때 그 뒤에 이제 권력의 공백을 나름대로 우리는 애국심으로 메꿨다. 물론 이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민간인 예. 출신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름 평가받고도 싶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순환을 잘했다. 나름 자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많은 사람들의 그 꿈과 열망과 희망을 꺾은 출발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이 광주 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상흔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억울하면은 역사에 맡기는 게 최선의 카드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내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서 많이 오는 늙었더라고요. 초조감
그다음에 말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믿어달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정치적인 투정, 뭐 정치적인 그 애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88이에요. 88세. 그래서 정치인들은, 특히 대통령들은 웬만해서 저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남이 써줄 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회창 전 대표가, 이분은 이제 대통령을 못 하셨지만은 회고록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언론에 제일 강조한 게, 출판했어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언론에 강조하는 게 직접 썼다는 거예요. 이회창 전 대표가 직접 썼다. 그만큼 사실 회고록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직접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썼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치인 회고록은 제가 읽은 것 중에 한 2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실명 얘기하실 수는 없고. 그거는 좀, 왜냐하면 그래도 가피를 받은 거니까. 왜냐하면 이 말도 참 잘하기가 어렵지만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매우 오랫동안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정치인이라면은 일단은 신뢰할 필요는 있어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많이 읽고 자기 자신을 훈련했다는 건데,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드물죠. 근데 궁금한 게, 네. 정말 아까 이제 윈스턴 처칠 얘기하셨는데, 네. 외국의 정치인들은 독서를 많이 한다는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읽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말 국회의원을 뭐 2차례 3차례도 대정부 질문 한 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 인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번에 공관병이라든가 또는 외교관들의 그 갑질 논쟁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의 그 보좌관 제도를 좀 많이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뭐 소문을 제가 많이 듣죠. 그럼 바로 옆방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노트북을 던져갖고 깨지는 소리도 제가 들었고요. 그럼 너무 자주 바꿔요. 그리고 보좌관을.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조인트를 말하자면 이렇게 가격을 해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야, 국회의원 갑질 한번 다뤄야겠다, 언제. 그거 한번 다룰 필요 정치인 있어요. 갑질. 네, 정치인 갑질 한번 다뤄서 얼마나 그 사례가 풍부한지. 네. 아니, 전 작가님이 한번 곧 준비하세요. 실명을 얘기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A, B, C, D 해갖고 정말 G특급뿐만 아니라 A-A3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터지면 문제가 되니 이거 터지기 전에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렇게 산호비처럼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회에서 인턴이라든가 또는 보좌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나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보다 더 나은 보좌관하고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네일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일 미용이. 네일 아트. 네일 아트.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여성이 이제 손톱 손질을 하지 않은 여성은 커튼이 없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 네일 미용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수많은 미국의 여성 의원들을 봤는데, 이 네일을 손질을 잘한 여성 의원을 보기가 꽤 어려웠어요. 왜? 하도 서류를 많이 보고 하도 많이 읽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잉크가 많이 묻어 있었던,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인펜 같은 거 쓰면 막 여기 묻잖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미국 사회에서 이제 최저한도의 여성성인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매력적이다. 너무 외모에 치장을 하는 여성 의원들은 쟤는 초선에 불과하다. 딱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많이 읽는다는 거. 사실 많이 읽고 내면을 가꾸려면은 외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벼랑간에 생각이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어느 대학생들 모임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했더니 마음을 착하게 쓰면 피부가 좋아져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막 열심히 다닐 때였는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도 좀 이상했어요. 제가 이제 자서전을 다 읽었는데 그거 읽는 분이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걸 다 읽어요?
아니 왜냐면 주요 인물이니까 네. 그 영화 뭐 저기 화제작이면은 꼭 보신대잖아요. 저는 책이 화제작이면은 거의 다 읽어봐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읽고 나서 제가 너무 처음부터 약간 으스스했던 게 제가 좀 그분이 약간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자서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꿈 얘기가 나와요. 근데 꿈을 꿨는데 온 우주가 이제 별들이 막 갑자기 횡성, 명왕성 뭐 다 막 그냥 토성 막 이렇게 돌고 거기서 오색찬란한 빛이 오더니 내 몸을 확 감쌌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놀라고 있다가 꿈을 깼다. 이게 이제 꿈 얘기인데 이게 이제 사이비 신흥 2단 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꿈을 꿔요. 예전에 탕명환 소장님이라고 이제 그분들이 암살이라고 하긴 뭐였지만 이제 신흥 종교 이단자에게 이제 이 죽음을 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몇 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종교 담당 기자여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신흥 종교의 입문자들이 꿈 얘기로부터 이 자기한테 이제 상담을 해온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꿈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정말 그 최태민 씨한테 매우 이제 홀린 상태가 아니었는가. 이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제가 참 그 책을 보면서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드러났었고, 근데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은 웬만하면 이제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책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거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네. 그 자기가 구술을 하고 누군가가 써준. 네.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책을 쓰고 싶어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출판 기념회를 통해 가지고 이 과외 수입을 얻기 위한 그래서 어떤 그 의원은 자기 그 사무실에다가 카드 결제기까지 놓고서 자기 시집 자서전 같은 시집을 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제 출판기념회가 오히려 이제 없어져서 그런 일은 못하게 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그 처칠 얘기했는데 네. 인상적인 외국에. 네, 저는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라고 이제 미국 국무장관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었죠. 이제 그분이 쓴 이제 자서전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정주부였다가 참 고생도 많이 했는데 가정주부였다가 막 9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미국 정치나 한국 정치나 똑같더라고요. 우리 정치 일선에서 보면은 왜 무슨 행사하게 되면 이제 당원인 그 아주머님들이 커피 타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노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데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이 매들린 이런 게 그러니까 매들린 아줌마 커피 내오세요. 그러면 실제로요? 실제로 그런 일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보좌관으로 이제 그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독특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사학위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매들린 아줌마 뭐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 이제부터는 닥터 올브라이트라고 불러달라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런 솔직한 얘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거예요. 남편이 무지부자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이혼을 요구해도 너무 이렇게 찌질하게 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비수를 꽂으면서 욕을 한 거예요. 당신보다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 이혼해줘. 멋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기로 하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한겨울에 스키를 타러 간 거예요.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이제 이혼 직전에 합의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뭐라고 썼냐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스키를 잘 탄 적은 없었다. 목이 부러져도 좋다. 다리가 나가도 좋다. 그냥 위에서 그냥 쌩하고 용감하게 내려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스키 잘 타는 사람이 누군가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분노가 유머러스하게 했고 실제로 이제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이제 미국 국무장관으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그 전 남편은 모스크바 특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록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언론에 그 제일 강조한 게 네,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언론에 강조하는 게 직접 썼다는 거예요. 이해창 전 대표가 직접 썼다. 그만큼 사실 회고록이라는 건 정치인들이 직접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썼다고 생각하는 한국 정치인 회고록은 제가 읽은 것 중에 한 2권? 그 정도밖에 없어요.
실명 얘기하실 수는 없고. 그거는 좀 왜냐하면 예. 그래도 가피를 받은 거니까. 왜냐하면 이 말도 참 잘하기가 어렵지만 예.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매우 오랫동안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정치인이라면은 일단은 신뢰할 필요는 있어요. 그만큼 노력했다는 거죠. 많이 읽고 자기 자신을 훈련했다는 예. 건데 그런 정치인들이 굉장히 드물죠. 근데 예. 궁금한 게 네. 정말 이 아까 이제 그 윈스턴 처칠 얘기하셨는데 외국의 정치인들은 독서를 많이 한다는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읽지 않고서는 예. 그 리더가 따라갈 안 수가 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말 국회의원을 뭐 2차례 3차례도 대정부 연설, 대정부 질문 한 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뭐 인정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번에 공관병이라든가 또는 왜 외교관들의 예. 그 갑질 논쟁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들의 그 보좌관 제도를 좀 많이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뭐 소문을 제가 많이 듣죠. 그럼 예. 바로 옆방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노트북을 던져갖고 그 깨지는 소리도 제가 들었고요. 그럼 너무 자주 바꿔요. 그리고 보좌관을. 이제 제가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조인트를 말하자면 이렇게 저기 가격을 해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야, 국회의원 갑질 한번 다뤄야겠다 언제? 그거 한번 다룰 필요 정치인 있어요. 갑질. 네, 정치인 갑질 한번 다뤄서 얼마나 그 사례가 풍부한지. 예. 네. 아니 그 전 작가님이 한번 곧 준비하세요. 실명은 얘기할 필요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A, B, C, D 예. 해갖고 정말 G특급뿐만 아니라 A-A3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터지면 문제가 되니 네. 이거 터지기 전에 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정신 차려라. 그래서 이제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들이 마치 이렇게 산호비처럼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국회에서 인턴이라든가 또는 보좌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나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자기보다 더 나은 보좌관하고 상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네일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예. 네일 미용이. 네일 아트. 네일 아트. 근데 서양에서는 이제 여성이 이제 그 손톱 손질을 하지 않은 여성은 커튼이 없는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휠체어를 타고 와서 이 네일 미용을 받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그 수많은 미국의 여성 의원들을 봤는데 이 네일을 손질을 잘한 여성 의원을 보기가 꽤 어려웠어요. 왜? 하도 서류를 많이 보고 하도 많이 읽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잉크가 많이 묻어 있었던 그다음에 이제 뭐 사인펜 같은 거 쓰면 막 여기 묻잖아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그 미국 사회에서 이제 그 최저한도의 여성성인데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매력적이다. 너무 외모에 치장을 하는 여성 의원들은 쟤는 초선에 불과하다. 딱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만큼 이 많이 읽는다는 거. 사실 많이 읽고 내면을 가꾸려면은 외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되라. 꿈이 있는데 왜 책을 안 읽으세요? 요즘은요. 네. 책은 많이 봐요. 아 그래요. 무슨 책 보세요? 아니 요즘은 방송하느라고 책을 많이 봐요. 읽지 않고. 그래서 그만큼 이 인간의 이제 회고록이라는 거는 특히 정치인의 회고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예. 처칠처럼 객관적이고 이렇게 쓰면 좋은데 대부분의 정치인의 회고록은 인간의 일기장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일본 기자인데 제가 일기를 열심히 써요. 그때 저를 막 비웃으면서 아니 전효옥 씨는 평소에도 나한테 막 짓궂은 농담하는 것도 모자라서 일기장에다가 그런 농담을 쓰냐고. 그래서 자기는 일기를 안 쓰는 게 하도 평소에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일기장까지 거짓말을 쓰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너무 솔직하시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자신의 일기장이라는 거잖아요. 아, 너는 훌륭해. 조금만 하면은 성취할 수 있어. 내일은 좋아질 거야.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이렇게 한 거는 네가 너무 질투가 나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 우리 일기장에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정말 거짓말인 경우가 많죠. 나중에 그 일기장 묶어서 자서전을 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제 일기장은 내 개인에 대한 거짓말이지만은 이런 정치인의 회고록 같은 거는 대국민 사기극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쓰려면은 본인이 쓰시고 그리고 솔직하게 일기장답지 않게 예. 정말 한번 나를 발가벗기고 나를 반성하고 이런 이제 회고록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곳이 일기장이다. 네. 아까 그 전두환 회고록. 네. 아 근데 왜 썼대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전두환 계속 글을 쓰시고 그러니까 기자 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썼는지. 제가 사실 그 책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읽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너무 두꺼워요 3권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50 쪽에 있는 분들도 몇 분을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도 나름 훌륭한 분들도 참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 독재를 쓰러뜨렸을 때 그 뒤에 이제 권력의 공백을 나름대로 우리는 애국심으로 메꿨다. 물론 이제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민간인 예. 출신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나름 평가받고도 싶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순환을 잘했다. 나름 자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이 많은 사람들의 그 꿈과 열망과 희망을 꺾은 출발이었고 또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 아픈 이 광주 일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상흔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억울하면은 역사에 맡기는 게 최선의 카드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내 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데서 많이 오는 늙었더라고요. 초조감. 그다음에 말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믿어달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그 때 정치적인 투정 뭐 정치적인 그 애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88이에요. 88세. 그래서 저기 그 정치인들은 특히 대통령들은 웬만해서 저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남이 써줄 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회창 전 대표가 이분은 이제 대통령을 못 하셨지만은 가장 주요한 거를 보면은 일단 북한군이 5.18 민주항쟁에 개입했다. 그다음에 왜 그러셨어요, 근데? 헬기 사격은 없었다. 그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사살은 없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그 엄격한 조사를 통해서 예. 객관적으로 다 입증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그 우파의 많은 지식인이나 언론인들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 거예요. 심지어 조갑재 씨까지. 그분은 사실 기자로서는 매우 훌륭한 기자였습니다. 당시에 국제신문에 있을 때 오히려 그분은 이제 좌파 기자라는 비난까지 받았을 정도고 5.18 그 민주항쟁을 그 취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신문사에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사표내고 가서 취재했던 분이에요. 아, 대단하신 분이었었네. 그럼요. 네, 네.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본인도 네. 한때 인터뷰에서는 아니다. 그랬죠. 근데 네. 왜 느닷없이 회고록 그냥 누가 그럴 때 회고록 자기가 안 쓴 거 아니야?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회고록을 자신이 쓰지 않죠. 대피를 시키죠. 그래서 고스트라이터가 쓰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SBS 그 국민 면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대선 주자 5명하고 이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당신이 쓴 자서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래요? 진짜냐고.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런 거 쓴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페이지를 이제 나중에 뭐 보좌관이 와갖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부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서전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모 분이 쓰신 거는 장안에 파다했었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검사는 해야지 자기가 말해준 거를 정확하게 옮겼다고 하는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좀 놀랐어요. 실망도 했고. 예.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요즘은 네. 회고록도 대담 작가들이 한 일주일 인터뷰에서 그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걸 밝히죠. 그래서 회고록 그렇죠. 끝부분에 뭐 이 책을 쓰는데 많은 영감과 지원과 성원을 해준 아무개 씨에게 고맙다 이러면 그 사람이 썼다는 얘기예요. 나 그걸 왜 쓰나 그랬어요. 그렇죠. 미안하니까. 근데 뭐 이제 직접 쓴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자기 자서전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윈스턴 처칠이에요.
네, 자서전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그 전쟁 얘기를 굉장히 그 방대한 볼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8권으로 나왔어요. 진짜 본인이 쓴 거예요? 네. 처칠은 매우 다재다능한 인간이었어요. 그림도 잘 그렸고 그다음에 처칠이 사실은 이제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다가 이제 뭐 군대에서 쫓겨난 일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상명하복을 이게 불복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처칠이 그때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신문사에다가 연재를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야, 워낙에 글을 썼던 분이었구나. 대단히 훌륭한 저기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노벨상 그 문학상 노벨 문학상을 준 그 위원회에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적인 증언, 매우 정확한 증언, 그리고 인간에 대한 매우 훌륭한 예의를 보여준 작품이기에 수상을 결정했다. 전 작가님 말씀드리니까 네. 책을 별로 안 보는 저도 꼭 보고 싶네.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돼야죠. 꿈이 있는데 왜 쓴소리냐. 일전 땡전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래서 펄쩍 뛰고 하여튼 그 자서전은 이제 회고록은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미권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번에 전두환 회고록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심했어요. 근데 일단 그 얘기는 우리가 또 하고요.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총리라든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들이 또 회고록을 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버나요? 그럼요.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이 자기 회고록을 써가지고 뭐 1,000억 원 가까운 인세를 받았고 그 힐러리 클린턴도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그 물론 재판 소송도 그때 소송비도 많이 들었지만 빚 갚는 데 쓴다 이런 비난도 받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영미권은 영어가 기본 베이스라서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세가 뭐 1,000억 원에 가까울 정도의 인세를 받았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세계에 뿌리기 위해서 영어로 낸다고 그러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고록의 외국의 케이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재밌는 내용이 많다면서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부시 대통령 예를 들었는데 그 시니어 부시의 그 회고록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근데 그 재밌는 거는 유머러스함과 솔직함이 있을 때 우리가 독자들이 재밌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공직은 뭐였느냐. 근데 부통령까지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CIA 국장이었던 거다. 오히려 부통령 청문회를 할 때는 뭐 그런 걸 의심의 눈길로 보고 뭐 정보를 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국가의 안위와 보안을 위해서 일했던 CIA 국장 시절이 나의 발전이었고 또 국가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매우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대신에 당신의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의논을 하러 찾아온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무척 또 아주 이런 그 인간적이고 소탈한 측면이 굉장히 있네요. 소탈했죠. 그리고 대통령 물러난 데도 워낙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의 갤러리로도 이렇게 구경하러 다니고 박세리 그 한참 날릴 때 그리고 이 스킨스쿠버도 이제 했었고요. 스카이다이빙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정열적이고 보기와 달리. 야, 그 나이가 들면 스카이다이빙을 위험하다고 그거 권하지 않는데. 근데 그만큼 체력이 좋았고 그 다음엔 또 이제 뭐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해갖고 쓰러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근데 역시 그렇게 막 그 열정적인 운동하는 모습을 보인 건 자신의 그 상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공직에 있을 때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 왔었어요. 그래서 일본 왕하고 국왕하고 같이 만찬을 하다가 뭐 과로 때문인지 약간 토하면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인기가 좀 많이 내려갔죠. 지지도가. 왜냐하면은 대통령 건강 중요한 원수는 거니까. 건강은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더 막 그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더 그랬던 게 쇼오프하는. 아닌가. 이거는 제 그 해석입니다. 네. 근데 그 자서전 내용에 네. 그런 걸 다 쓰나요? 다 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앞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왜곡이 있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그 판단이죠. 1권이죠, 1권. 3권 중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일날 뵙던 분을
왜 안 오시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전효옥 작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뭘 갖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지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 회고록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가처분 금지 신청 받아들인 거.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네, 벌금도 내야 되고요. 어허.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나 이 회고록을 쓰면은 사실은 말썽이나 혹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나. 또 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인간들은 왜 이렇게 쓰고자 하는가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얘기를 옛날 얘기를 폭로하면서 또 언론의 네. 중심에 딱 나타나고. 그렇죠. 어허. 네. 진짜 왜 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네, 학자들은. 그래서 또 실제로 이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그 시니어 부시 대통령도 제가 그분 자서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50 넘어갖고 자서전을 썼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50이 넘으면은 자서전을 쓰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이제 시달리는데 자기도 그 충동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쓰게 됐다. 이러면서 자신이 이제 뭐 CIA의 그 국장 하던 시절 또는 뭐 주중대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통령 시절에 그 경험 이런 거를 썼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자서전 중에 하나죠. 쓰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욕구가 있대는데 그거를 유혹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회고록 한두 권 안 쓴 사람 없죠. 정말 없어요. 대통령 되면 네. 100% 쓰더라고. 100% 쓰죠.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 앞에 이제 역사의 중심에.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가 비껴난 거에 대한 그 허전함과 그 자신에 대한 자기애를 이기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억울해서 쓴다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그렇죠. 다 몰라주고. 역사는 왜 나를 몰라주지. 그리고 그자가 진짜 더 나쁜 놈이었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 예전에 그 박철원 회고록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고수 다 까버렸어 그냥. 거의 그 복수혈전 극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YS가 쓴 이제 뭐 자서전에서는 왜 자기의 길을 엄청나게 살렸고 내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예. 그 IMF 이거 빼놓고는 잘했는데 그게 다였었는데. 그렇죠. 하나에 뭐 이렇게 그 해체시킨 거라든가 이런 건 잘했죠. 그다음에 금융 실명제라든가 그럼요. 정말 잘했죠. YS처럼 어떤 점에서는 매우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이렇게 저돌적인 분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으면. 근데 그런 걸 했던 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셨죠. 그리고 소통도 잘하신 분이었죠. 굉장히 담백한 분이었어요. 저는 생전에 여러 차례 뵀는데 기자 네. 시절에. 국회의원 기자로. 돼서도 여러 차례 이제 그 댁에 가서 칼국수도 먹어보고. 예. 근데 이제 정말 기도를 오래 하시는 거 빼놓고는 참 그 국수 다 불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시면서 본인과 나라와 뭐 여기 계신 아무개 다 이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으로 우리 맹순이가 꼭 그 건강을 찾게 애청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회고록 같은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내가 통치 자금 3천억을 그대로 넘겼다. 근데 이제 YS는 무슨